네, 이번에는 그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수익률 좀 알아볼게요. 수익률 하락률. 세 개의 그래프를 볼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레미안 퍼스티지가 세대수는 2446세대고 사용 승인일이 2009년 7월이에요. 2009년 7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17년 정도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볼 그래프는 2009년 7월경부터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티지 전체 역사를 보는 거예요. 2009년 7월경부터의 그 수익률, 거래 내역,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약 한 16년 정도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레미안 퍼스티지 수익률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 자료 데이터가 25년 12월 말까지 2025년 12월 30일 거까지 자료거든요. 그거로부터 10년이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네, 2016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5년 10월 30일까지 최근 10년간의 이제 그 수익률을 볼 거고요. 세 번째 그래프는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5년 10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얘는 한 16년 정도 레벨 퍼센트 전체에 된 것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최근 10년, 세 번째 것은 최근 5년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 좀 보려고 해요. 레미안 퍼스티지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뭐 그래프를 다 볼 수는 없고 여기 결론이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되어 있는데 이 상단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할까 해요. 네, 레미안 퍼스티지는 25에서 29평 사이에 25, 29평 사이에 파란색 그래프인데 25, 29평 사이에는 26평만 있어요. 26평. 그래서 이제 이게 26평에 대한 자료예요. 첫 번째는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지수가 성장 지수를 말하는데 성장 지수가 482예요. 26평은. 482라는 얘기는 뭐냐면 2009년 7월경에 그때 레미안 퍼스티지 뭐 가격을 100이다라고 봤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얼마냐? 202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80이라는 거예요. 480이니까 4.8배가 올라간 거예요. 4.8배가. 레미안 퍼스티지 26평은 최초 입주할 때를 기준했을 때 지금 25년 12월 31일 4.82배다. 약 5배 정도 올랐어요. 연수익률 따지면 9.8%예요. 연수익률 따지면 9.8%. 그 다음에 이제 30평대 보면 30평대는 레미안 퍼시티지가 이제 34평만 있거든요. 34평의 지수, 성장 지수가 얼마냐? 3.77이에요. 그러니까 3.77배가 성장한 거예요. 최초 2009년 7월경을 기준했을 때 3.7배 정도가 올랐다. 연수익률 따지면 8.2%다. 그 다음에 레미안 퍼시티지 40평대 초반에는 44평이 있거든요. 이 녹색 이제 44평 그래프인데 성장 지수가 얼마냐면 291이에요. 그러니까 2.9배 오른 거예요. 2.9배. 연수익률 따지면 6.6%다. 그 다음에 50평대는 52평이 있어요. 52평. 레미안 퍼스티지. 지수가 409예요. 그러니까 최초 기준 했을 때 4배 정도 오른 거예요. 50평이. 레미안 퍼스티지 52평이 4배 정도 올랐다. 그리고 연수익률 따지면 8.7%. 그리고 60평대 레미안 퍼스티지는 62평이 있어요. 62평이 지수가 2.94배, 294니까 2.9배 정도 오른 거예요. 3배는 안 되고 연수익률 따지면 6.6%다. 그 다음 70평대는 72평이 있어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72평은 지수가 300, 딱 3배 올랐네요. 약 16년 전에 비해서 3배 정도 오른 거예요. 값이. 연수익률 따지면 6.7%. 그 다음에 81평 있는데 81평은 연수익률 지수가 288, 그러니까 2.9배 정도 오른 거예요. 2.9배. 연수익률 따지면 6.5%. 네, 6.5%. 그래서 이제 이 평형별로 좀 비교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뭐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많이 오른 거는 4.82배, 그러니까 26평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4.82배, 26평형이 지수가 4.82배니까 약 5배 정도 올랐어요. 16년 만에, 16년, 17년 만에 5배가 올랐다. 연수익률 따지면 9.8%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수익률을 좀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MDD를 볼게요. MDD. MDD는 이제 하락률을 말하는 건데 최대 낙폭을 말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내 고점, 전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떨어져서 얼만큼 떨어졌느냐,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MDD라는 게 일종의 위험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떨어졌을 때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왼쪽에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파란색 그래프 보면 여기 전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예,
얘가 더 많이 떨어졌죠. 이 전고점 얘라 보면 얘가 더 많이 떨어졌죠. 요때 산 사람은 마음을 되게 많이 졸였겠죠. 아파트 값이 떨어졌으니까 마음 많이 밤잠 못 자는 거죠. 이 MDD라는 게 그런 의미다. 위험률, 리스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 MDD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전고점 대비 얼마큼 떨어졌냐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26평은 MDD가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18.7%예요. 마이너스 18.7%.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34평 같은 경우는 이게 34평인데 MDD가 마이너스 21.1%. 지금 26평보다 더 낙폭이 더 커요. 더 불안했다 이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4평형 같은 경우는 MDD가 마이너스 17.7%. 그 다음에 52평형 같은 MDD가 마이너스 23.4%. 62평 같은 경우는 레미안 퍼시티 MDD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30.4%. 이게 글쎄 62평형이 낙폭이 가장 심했네요. 많이 떨어졌었네. 30% 정도까지. 30%라는 얘기는 이제 그 전고점이 만약에 100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떨어진 게 여기 이제 30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이제 70이 되겠죠. 30만큼 떨어져가지고. 예. 어쨌든 레미안 퍼시티지는 62평이 많이 출렁했다. 이게 출렁이는 거죠. 많이 출렁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72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1%. 그 다음에 81평은 마이너스 20.8%. 그 상대적으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여기 2평 상대적으로 해서 이게 뭐라고 하더라 중대형 평수가 많이 출렁했네. 오히려 이쪽이 그 소형평, 중형평은 좀 덜 떨어졌는데 덜 움직였는데 가장 낙폭이 적은 것은 이게 이제 44평형 이게 마이너스 17.7%예요.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낙폭이 뭐 똑같은 수익률을 얻는다 가정했을 때 이왕이면 출렁이는 게 그 낙폭이 적어야 안정적이죠. 똑같은 수익률을 얻었을 때 어떤 거는 이렇게 잔잔하게 떨어지고 어떤 거는 뭐 출렁출렁 한다 그러면 똑같이 올랐어도 수익률 똑같다 하더라도 이건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거죠.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에 또 전세율이 있거든요. 전세율.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가격이 전세가율이 높으면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 하방지선이 튼튼한 거니까 전세가율이 높으면 많이 안 떨어지죠. 이게 이 전세율, 전세가율이라는 것도 위험 리스크하고 관련이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매매가가 떨어질 때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가를 많이 밑에서 지지해 주는 거니까. 자, 이제 26평형이 전세율이요. 16년 동안 평균 낸 거예요. 전세가 평균했다. 전세율이 52%고 34평형은 54%고요. 전세율이. 그 다음에 44평형 전세가율이 58%. 그 다음에 52평형은 60%. 갈수록 전세가 더 높아지네. 큰 평수 갈수록 높아지네. 그 다음에 62평형은 59%. 거의 똑같고 59%, 60%니까. 72평형은 54%, 81평형은 60%다.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거는 여기 52평형이에요. 52평형이 아무래도 이제 전세가를 잘 받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는 이거 전세가율만 봐도 오히려 이제 중소형 평수보다는 중대형 평수가 이제 잘 나간다. 사람들이 선호한다. 글쎄요. 그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의외인 건 뭐냐면 여기 지금 81평형이 뭐 가장 큰 평수인데 가장 큰 평수가 얘하고 지금 52평이 똑같아요. 전세가율이 60%로. 이것도 좀 특이하다. 전세가율 보통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 매매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떨어지기 마련인데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가 선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있으신 분이 굳이 사지 않고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전세로 들어 사는 거죠. 사면은 세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전세로 사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회전율을 볼게요. 회전율은 이제 환가서가 관련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아파트를 팔 때 얼마큼 금방금방 이게 환금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 26평형 같은 회전율이 0.7%월 1.5건이에요. 월 1.5건. 참고로 여기 회전율 계산을 할 때 결국은 이제 분모가 이제 그 여기 세대수고요. 세대수가 2444세대. 그거고 분모는 게 거래량인 건데 요 회전율은 엄밀하게 계산하려면 그 평형대 세대수를 분모로 잡아야 되는데 참고로 그냥 전체 세대수 2444를 분모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회전율 요 비율을 너무 이제 뭐 꼬집듯이 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세대수가 많은 평형이 아무래도 회전율이 좋겠죠. 뭐 그런 거 어쨌든 34평형은
회전율이 1.5%고요. 16년간 평균 낸 거예요. 월 평균 3.1건 거래가 돼요. 저기 그 레미안 퍼시티 34평형은 월 3.1건 정도 거래돼요. 그 다음에는 44평 같은 경우는 월 0.4건이 거래된다 그죠? 월 0.4건. 그 다음에 52평형 같은 경우는 월 0.7건, 62평 같은 경우는 월 0.8건, 62평이 더 많이 거래되네. 52평보다. 그 다음에 72평 같은 경우는 72평은 월 회전율이 0.9건. 이것도 약간 의외예요. 81평은 월 회전율이 0.7건이다. 72평만 해도 대형 평수인데 0.9건이라는 얘기는 50평, 60, 뭐 2평보다 72평의 거래가 더 잘 된다는 거네요. 더 잘 된다. 세대수가 많은가 더. 그렇다 하더라도 72평만 하더라도 이게 좀 금액이 고가인데 이게 좀 어쨌든 밑에보다 더 많이 거래돼요. 지금 40평대가 0.4건인데 얘보다 지금 0.9건이니까 70평대가 더 많이 거래되네.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곳은 34평이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16년간의 그 레미안 퍼스티지 전체 기간을 기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 10년간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26평, 먼저 성장 지수부터 최근 10년간 그 기간을 굳이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10년간이에요. 26평은 지수가 358, 그러니까 3.58배 성장했어요. 3.58배. 언제부터? 2016년 1월달 기준했을 때, 얘를 100으로 했을 때, 지금 얘가 35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8배, 약 뭐 4배는 안 되고 3.58 성장했다. 수익률을 따지면 연 13.6%예요. 연 13.6%. 그 다음에 34평 같은 경우는 지수가 331, 그러니까 3.3배 성장한 거예요. 10년 만에 3.3배 성장했어요. 연 수익률 따지면 12.7%, 다 10%가 넘네요. 그 다음에 이제 44평형 같은 경우는 지수가 269, 그러니까 2.69배가 성장한 거예요. 연 수익률 따지면 10.4%. 그 다음에 52평형은 성장 지수가 313, 3.13배가 성장했어요. 연 수익률 따지면 12.1%. 62평 성장 지수가 3.02, 그러니까 3.02배 성장한 거죠. 연 수익률 따지면 11.7%. 72평은 성장 지수가 286, 그러니까 2.86배 성장했어요. 연 수익률 따지면 11.1%. 81평형은 지수가 301, 3.1배, 3.01배 성장했다. 연 수익률 따지면 11.6%. 지금 기간을 한 16년에서 10년으로 줄였더니 다 지금 연 수익률이요 10% 넘어가요. 10%가 뭐 13.6%. 연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은 여기 26평이 연수익이 가장 좋다. 여기 가장 좋고 지수도 가장 높고요. 3.58배. 여기가 다 이제 몇십억씩 하는 아파트인데, 몇십억씩 하는 아파트가 20억, 30억, 40억 하는 아파트가 연에 13.6% 성장했으면 엄청난 거죠. 수익률만 따지면. 뭐 양도세라든지 팔았을 때 어떤 비용, 세금, 양도세나 이걸 빼고 그냥 성장만 한 것만 보면 대단한 거죠.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몇십억짜리가. 자, 같은 성장률은 가장 좋은 곳은 26평형이고 다 연수익률이 10%를 넘는다. 참고로 연 이율이 7.2%, 복리로 7.2%면 10년이 지나면 자산이 2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MDD를 볼게요. MDD는 하락률, 최대 낙폭, 전고점 대비 얼마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얼마큼 떨어졌냐? 10년 동안 26평형은 MDD가 마이너스 18.7%, 그 다음에 34평형은 MDD가 마이너스 17.3%, 네. 그 다음에 44평형은 MDD가 마이너스 7.3%, 52평형은 마이너스 8.6%, 다 거의 뭐 크게 MDD 많이 안 떨어졌네. 그 다음에 62평형은 MDD가 마이너스 5.1%, 72평은 마이너스 10.3%, 2%, 81평은 MDD가 마이너스 7.3%.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MDD가 가장 작은 게 이제 여기 62평인데 62평이 마이너스 5.1%라는 것은 10년 동안, 지금 10년 동안 3배에 3.02배 성장했거든요. 연수익률은 12.7%. 근데 MDD가 마이너스 5.1%밖에 안 떨어져. 최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그 얘기는 거의 흔들림 없이 올랐다는 거죠. 10년간. 거의 출렁이지도 않고 3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밤에 발 쭉 펴고 자면서도 연수익률이 11.7%였으니까 투자를 아주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죠. 여기 나머지도 지금 MDD가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8%,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안정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10년간 많이 상승한 거죠.
가장 많이 출렁인 것이 26평형이 그나마 출렁였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18.7%밖에 안 되고, 이어서 전세율을 보면 26평 전세율은 43%, 지금 10년을 기간을 10년 좀 줄이니까 전세가율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43%, 그 다음에 34평은 49%, 44평형은 전세가율이 55%, 그 다음에 52평은 59%, 62평은 58%, 72평은 59%, 81평의 전세가율이 58%. 이게 대형 평수가 어떻게 전세가 이렇게 높은지.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가 10년 이게 전세가 평균 낸 건데 그게 지금 얼추 60%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60%. 얘가 지금 최근 10년 그 전세가율이 60%라는 얘기는 대단히 선방하는 거예요. 대단히 선방하고 있다. 이게 저 레미안 퍼스티지만 해도 이게 반포에 그 뭐라고 하더라, 저 대장 주고 입지 프리미엄이 있는 건데 전세가율마저도 60%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랬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랐던 거지.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거기다가 입지 프리미엄도 있지, 어떤 브랜드 가치도 있지, 희소성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사실은 이 레미안 퍼스티 정도만 해도 실사용 가치보다 이런 입지 프리미엄이란 브랜드라든지 입지 프리미엄 희소성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자산 가치로서 일종의 사치제로서 그런 게 훨씬 더 사용가치가 높은 건데 지금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안정적이다 이거죠. 그동안 그랬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값이. 그리고 회전율도 보면요. 회전율 이제 26평은 월 1.4건, 그 다음에 이제 34평은 월 3.1건, 34평이 이제 회전율 가장 좋은 것 같고요. 44평은 월 0.3건, 그 다음에 52평은 월 0.5건, 62평은 월 0.7건, 70평 월 0.8건, 81평은 월 회전율이 0.6건 정도. 한 달에 이제 한 건 거래가 없는 거죠. 34평 정도가 이제 월 3.1건 정도 거래가 있고요. 가장 거래가 없는 건 40평대, 44평형. 아마 44평형이 세대수가 가장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5년으로 한번 기간을 더 줄여볼게요. 5년. 그러니까 5년이니까 기간이 2016년 2016년 아니고 2021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5년 뭐 12월 31일 정도, 이 정도까지. 네. 2021년 1월 1일이 이제 1월달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평형을 보면 성장 지수가, 자, 최근 5년이에요. 성장 지수가 168, 그러니까 1.68배가 성장한 거예요. 1.68배. 연이율은 10.9%. 최근 5년도. 34평형은 지수가 168, 1.68배가 성장한 거예요. 연평균, 연수익률 따지면 10.9%, 44평형은 지수가 142, 1.42배가 성장을 했고요. 연수익률 따지면 7.2%, 딱 여기 7.2%네. 52평형 같은 경우는 지수가 1.72배, 연수익률은 11.5%, 62평형은 지수가 174, 1.74배가 성장을 했고요. 연수익률은 11.7%, 72평은 지수가 171, 1.71배 성장을 했고, 연수익률 따지면 11.3%, 81평 같은 지수가 1.68배, 연수익률 따지면 11%. 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금액이 세거든요. 몇십억씩 하는데 최근 5년도 경제가 안 좋다, 뭐 부동산이 뭐 어쩌다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 5년 평균을 냈더니 5년 만에 얼추 1.7배 정도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연수익률 따지면 다 10%가 넘어요. 여기 44평 빼놓고는 44평이 딱 7.2%고 연수익률 7.2%도 작은 성장률이 아니죠. 이게 10년 지나면 2배로 자산이 된다는 건데 7.2%가. 근데 얘 빼놓고는 다 10%, 11%. 이거 보시면 다 11%가 넘어가요. 10.9%니까 얼추 11%잖아요. 연수익률이 11%면 대단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죠. 안정적으로. 여기 지금 MDD 볼 텐데, MDD가 주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여기 MDD가 이제 26평은 마이너스 18.7%, 얘가 이제 가장 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4평형은 MDD가 마이너스,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17.3%, 그 다음에 44평은 마이너스 2.2%, 거의 뭐 출렁지도 않은 거예요. 52평은 마이너스 8.6%, 62평은 마이너스 5.1%, 72평 마이너스 8.2%, 그 다음에 81평은 마이너스 5.7%.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랐다. 연수익률이 한 11% 넘게 계속 올랐다. 가장 센 게 이제 여기 26%가 가장 출렁였는데, 이 정도 마이너스 8.7% 정도면 아우 대단히 선망한 거예요. 이 자체도. 전세가율 따지면 전세가율은 35%, 30, 그 다음에 34평이 40%, 네, 44평은 49%, 52평은 51% 전세가율이, 62평은 50%, 72평형은 전세가율이 50%,
최근 5년 평균 맹굿이요. 81평형은 전세가율이 49%. 보다시피 여기 이제 여기 이 두 개, 26평하고 34평 빼놓고는 다 전세가율이 한 50%에 육박해요. 반 정도.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대단히 안정적이다. 이 매매가도 최근 5년만 봐도 그렇게 거품이 아니다. 근데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세가율이 지금 50%니까 대한민국의 압구정 반포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전세가율 50%라는 것은 실사용 가치가 뒷받침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지수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보시면 엔디드도 거의 뭐 10%도 흔들리지 않고 최근에도 뭐 누군가 5년 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최근에도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레면 퍼스티지는 많이 올랐지만 40%도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레면 퍼스티지는 전세가 40%도 나쁘지 않다. 회전율 마지막 회전율 보면 26평형 레면 퍼스티지가 월 1건 정도, 34평형 월 2.4건, 44평형 월 0.2건. 이거 많이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여기 보면 0.2건이 나온 거죠. 51평형은 52평형 월 0.3건, 62평 월 0.3건, 72평 월 0.6건, 81평형은 월 0.3건이다. 여기 이제 회전율이 좀 전에 10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가격은 떨어지진 않았는데 거래량이 많이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회전율은 떨어졌다.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환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받고서 빨리 팔려야 되는데 빨리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히 이제 부동산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더 좀 그런 경향이 좀 늘어났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자, 레미안 포스티지 한 16년치, 16년, 10년 한 5년 정도의 그 수익률, 하락률 이런 거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